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자, 그러면 지금부터 KBS 에피소드와 시우수 손사영 수의사님 선생님이 함께하는 에피소드 현장 라이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야외에 나와 있어요. 강아지들 덕분에 진짜 특별하죠. 그쵸? 저는 일단 힐링하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책감이 약간 생겼어요. 제가 초롱이 잔디를 정말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볼 맛이 없네요. 그런 공간 처음 네. 봤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이 이 과수원에 네. 정말 이렇게 층층이 산책해서 오고 산책하고. 흙 파고 뒹굴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네, 편안하게 있네요. 네, 선생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뵙고 제가 더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서영 수의사라고 하고요. 네이버에서 시골에서 유기견과 함께 사는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시유수. 네, 시우수. 네. 네,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거는 처음.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 글을 쓰시고 네. 그쵸. 온라인상에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네, 하셨지만 네. 막상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만나시는 건 처음인데 네. 사실 이런 기회를 한번 계획하셨었죠. 네네. 독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셔가지고 제가 이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묻고 답하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예기치 않게 닥쳐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사실 네. 제가 그때 가려다가 못 갔는데 네. 서울에 오셨으면 이 개들이 그런 일이 네, 없었죠. 네, 그쵸. 저희가 키우고 계신 이 네. 개들이 네. 다 유기견이요. 네, 다 유기견이에요. 여기 보이는 편백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다발성 골절이 돼가지고 병원에 응급으로 내원을 했던 환자인데 보호자분이 강아지 공장 같은 그런 번식 브리더였던 네. 것 같아요. 그분이 비용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되셨던 어. 건지 아니면 이제 편백이가 완전히 다 커버린 상태니까 필요가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두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수술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얘를 입양을 하겠으니까 수술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로 데리고 온 케이스죠. 제가 네이버 네이버 밴드에서 뵀어요.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거. 일단 수의사 선생님이 들보시는 거고 네. 정말 걔들 특성에 맞게끔 잘 보살펴준 데다가 글을 정말 잘 쓰세요. 네, 제가 오면서 별명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네, 사시는 분도 그렇고 생활 방식 가치관 등이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유학파 네. 수의사만 하신 게 아니라 동물 행동학, 네네. 동물 복지와 동물 동물 복지 행동학. 굉장히 특별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 동물. 제가 그 정도 스펙이시면 네. 뭐 강연도 다니시고 네.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 같은데 네. 또 이렇게 조용한 삶을 살면서 네. 대단하기도 네. 하고 근데 진짜 왜요? 네. 외국에서 네. 동물복지 석사까지 네네. 받으시고 네. 또 그쵸. 정말 화려한 네. 그 학력과 네. 경력을 가지고 네. 왜 이렇게 그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제일 그 부분을 네. 궁금해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도 유기견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중에 한 마리가 저를 엄청 따르는 애가 있었어요. 걔를 이제 떨어뜨리고 가게 됐는데 원래 대소변을 잘 가리는 애인데 제가 간 다음부터 대소변을 전혀 안 가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머님이 좀 케어하시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때도 아빠는 저기 내려와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데려다 놓은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자마자 여기 내려와서 걔네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애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엄마보다 여기가 더 좋다. 엄마의 네. 삶을 이끌었구나 이제.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가 그동안 못 해준 게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에 얘네들 다시 데리고 한 달 정도 나도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제가 지내보니까 저도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몸도 지쳤고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는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여기서의 행복이 저한테는 값지게 느껴지면서 결단을 내린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얼마 되신 거죠? 5년 됐어요. 현재 기르시는 개들은 네, 25마리. 고양이도 고양이는 5마리 정도. 네. 그러면은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왜냐하면 많이 못하는 게 얘네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2학기가 되면은 동물복지 쪽으로 강의를 나가요. 일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을 안 나가는 때는 일어나가지고 얘네들하고 같이 산책을 가요. 근데 얘네들이 깨워요, 아침에. 뽀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조그맣게 짖기도 하고 이래서 같이 산책을 갔다 와서 애들 아침밥을 먹여주고 그다음에 저희도 아침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같이 놀고 그러다가 이제 전 들어가서 작업하고 글 쓰고 이제 수업 준비하고 임상 같은 거는 또 공부할 거 있으면 좀 찾아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때 또 우르르 나와가지고 또 애들이랑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저녁 산책을 갈 시간이 되면 애들이 또 들썩들썩해요. 들썩들썩 하면은 이제 애들. 내 바이오 시계라나? 네, 얘네들이 정말 정확해요. 얘네들이 정말 정확해가지고 제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얘네들이 대부분은 잘 맞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도 일과 보고 그렇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려고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근데 수의사가 돼서 동물을 도와주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가 동물복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동물의 진정으로 얘네들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도 밥벌이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외국에는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정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당장 날아간 거죠. 그걸 배우러. 영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네네. 또 영국에서 또 하나 배웠던 게 정말 삶이란 게 정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꼭 성공을 위해 하고 내 모든 걸 바쳐서 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은 그냥 어떻게 하고 자기 그 대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플랜을 짜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때도 제가 좀 많이 놀랐었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아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데는 사실 그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안 그랬고 그냥 제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한번 내려와가지고 좋은데? 라고 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글은 왜 쓰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로 뭔가를 전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게 저는 되게 더 편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걸 나누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일기장을 쓰면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원래부터 글 쓰는 게 되게 저한테는 좀 친숙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좀 드는 생각이 아 이렇게 유기견도 많고 그런데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삶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쓰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같이 올리고 애들 근황도 전해드리고 이러면서 저도 너무 재밌고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는 더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까 그 소로의 방 같은 방에서 네. 너무 좋아하는 주황색 채도의 스탠드를 켜놓고 네. 향초에 불을 켜고 네. 개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순간이라고 네, 표현하셨는데 네. 인생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행복을 옛날에는 되게 제가 뭔가를 쫓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저는 그냥 매 순간이 행복이라는 거를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얘네들은 불평불만이 없어요. 언제 제일 그렇게 느껴지냐면 제가 만약에 뭐 안 좋은 일을 당했거나 이러면은 저는 그 기분이 오래 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다음 날도 그 기분이 그거를 좀 지배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제가 만약에 좀 외출을 갔다 왔다 이러면은 외출했을 때 분명히 기분이 많이 상했을 텐데 돌아오면 와 하고서는 달려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다 중성화를 제가 시켰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취도 다 하고 주사도 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다가도 마취가 깨면은 바로 하는 게 꼬리 흔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얘네들은 뭔가를 막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런 걸 토로하기 전에 그 순간에 또 즐거움이나 행복에 바로 몰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얘네들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5마리 중에서 제일 예쁜 댕댕이가 있다. 네. 그 아이가 사실 제가 처음 본 게 보호소에서였거든요. 근데 그 보호소가 품종견은 안락사를 안 하고 혼종견들만 안락사를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양이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차라리 안락사가 낫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1년 반을 버티네요. 그리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했어요.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서.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좋은 개인 거예요. 배변 훈련도 너무 잘 돼 있고 짖는 것도 너무 잘 돼 1년 반 있고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네. 너무 교육이 잘 돼 있는 너무 좋은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좋은 애가 거기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걔가 저는 요즘에는 걔가 제일 마음이 이게 마음이 짠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든다기보다 마음이 가는. 네. 훈훈하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팬미팅은 왜 여시려고? 독자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기부 같은 걸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을 할 수 다행히 있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열악한 곳에 그런 혜택이 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거를 거절을 하면서 대신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기획을 했었던 건데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계신 게 네이버의 시유수, 네. 브런치랑 네. 네이버에서 글을 쓰시고 출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네. 출판은 언제쯤? 올해 하반기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거기엔 어떤 내용들이 담길? 네이버나 브런치에 실렸던 글들 같은 거를 좀 다듬어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좀 실리게 될 것 같아요. 팬미팅까지 하실 정도가 되셨으면 또 이미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 비결은 뭐예요? 그냥 많은 분들이 얘네들이 사는 모습에서 많이 그 위로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동물에 관련된 글을 읽을 때면 항상 너무 슬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호소하는 그러면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읽으면서. 근데 저는 그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냥 이런 아이가 있었고 저랑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독자분들이 보실 때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에피소드니까 네. 저희가 네. 에피소드를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하나 나눠주실래요? 떠오르는? 너무 많아요. 현실인지 꿈인지. 지금 저기 짖고 있는 애랑 저기 다니고 있는 애랑 남매예요. 엄마가 있거든요. 해복이라고. 저녁에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있었는데 어미가랑 조그만 새끼 2마리가 되게 위태롭게 차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을 인도까지를 유인을 해서 간식을 좀 주고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차를 세워서 했는데 갑자기 막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어미 목에 목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차로 가서 가위를 쓰고 목줄을 잘라줬더니 막 진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차를 태웠어요. 새끼들도 다 태우고 어미도 태우고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다행히 다 나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얘네들도 이렇게 다 커가지고 여기서 이제 참 멤버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죠. 제일 안타까우신 게 뭐예요?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중성화가 왜냐하면 새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걔네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조금 살다가 안락사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성화만 잘 해도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거를 너무 절실히 느껴서 제가 동물병원을 제가 조그맣게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게끔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이왕 꿈을 얘기하셔서 네.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책도 쓰고 있고, 뭐 강의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은 여기서 애들이랑 지낼 때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냥 뭐를 하든지 간에 지금처럼 이제 내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조그만 동물병을 차리는 게 또 꿈인 이유가 이제 좀 더 애들 가까이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어차피 얘네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원을 확보하면서 얘네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동물병원 여기에 동물병원을 차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거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네들하고 최대한 같이 많은 시간을 있어주는 게 바라는 바예요. 얘네들도 좋지만 저도 좋아요. 근데 강아지는 네. 사실 수영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건 걱정 안 하세요? 아니요. 제가 제일 힘든 시간대가 얘네들이 이제 노령기가 와서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그 기간이 편하게 가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가는 애들도 있고, 그거 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한 번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면 한동안은 좀 자신이 없어져요. 얘네들을 내가 어떻게 또 다 보내지? 얘네들하고 어떻게 또 헤어지지? 막 이런 것 사실 때문에 한편에 그 이별은 익숙해지지 않죠. 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고, 저는 게다가 아이들의 죽음을 많이 보고, 그런데도 환자의 죽음하고도 저는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얘네들하고 함께 있는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얘네들한테 그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건데, 저도 그 부분은 가장 겁이 나긴 해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유대가 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서 선생님 공부하신 동물 복지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걸 강조하죠? 사실 거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의 이익에 맞춰서 그 그래프가 올라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게 거의 그 모두가 불행해지는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동물을 위해서 조금만 더 그런 거를 해준다면 동물의 복지랑 사람의 복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와가지고 또 굉장히 보는 눈이 달라졌죠. 네. 저는 네. 그게 궁금해요. 또 제 주변의 어른들 중에서는 동물한테 줄 사랑을 네. 사람한테 네. 네. 따라 네. 얘기하시는 분들. 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데 사실 저는 동물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람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도울 수 있는 존재를 돕는다와 돕지 않는다가 있을 뿐이지, 그걸 동물을 돕는다, 뭐 인간을 돕는다 이런 걸로 분리를 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정이 많으셔가지고 어려운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노인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엄마 모습 보면서 크면서 동물에 저는 더 가깝게 있었고, 그래서 동물을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와 있는 게 운정이라는 거는 계속 퍼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어느 한 곳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고 그것만 집착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책, 글 이런 거. 아니면 동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고. 요즘에는 또 템플 그랜딘이라는
자폐아이신 분인데 동물학자가 되신 분이 있어요. 번역이 된 거는 동물과의 대화라고 그 책도 좋은데 그 다른 책 중에 Animal Makes Us Human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정말 내용이 좋아요. 이 책이 그 책인군요. 네네네. 이분이 원래 자폐아셨는데 오히려 자폐아는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시선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이분도 동물하고 어떻게 더 가까운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볼 수 있으셔가지고 동물학자가 되셨어요. 이 책이 동물 복지에 관련된 책들 중에 좀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템플 그랜디는 그냥 우리가 좀 많이 알려진 분이시기도 해요. 아이러니하지만 소를 도살하는 그 건물을 가장 소에게 고통이 두려움이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하신 분이기도 하고 저도 꼭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동물들을 키워야 하는가? 최소한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일단은 동물을 키울 때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키울 거다라고 하면 가족들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요. 나 혼자 키울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얘한테 그만큼의 시간과 그런 노력을 다 할애해서 그걸 다 채워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만 생각하고 드리기가 쉬운데 사실 얘네들은 그거 말고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얘네들로 인해서 어떻게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마음가짐이 되셔야지 일단 그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사실 얘네들은 다 커봤자 3, 4세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인간의 지능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치를 확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 애기 돌보는 거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말썽을 부렸을 때 그걸 혼을 내면 얘네들이 그 말썽을 안 부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썽을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잘못이지. 이걸 여기에 둔 내 잘못이지. 이거를 여기에 뒀는데도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걔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서 네, 많은 부분을 맞춰줘야 되고 걔한테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려견을 잘 키우는 데 있어서 조언? 팁? 좋은 주인이 되기 위한.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막 무언가를 향해 짖는다고 하면은 짖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왜 짖는지 얘네들이 뭐를 봤을 때 흥분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내가 그 전에 미리 조심을 한다던가 아이들의 시선에서 봐야지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언어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뭘 불편해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알 수 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친구들은 그럼 겨울에도 밖에서 생활하는 아니요, 전혀 아니고요. 얘네들은 여름에도 밖에서 생활 안 하고요. 안에서 생활해요.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한데 네네네, 그쵸. 소위 말하는 품종견과 발바리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끼는 차이점은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거든요. 이 품종견들은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아무래도 그런 발바리들보다는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있어요? 네. 발바리들은 조금 경계를 하고 시작하고 품종견들은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시작하고 약간 그 시작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근데 다 어렸을 때 사회화 과정을 겪으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발바리를 키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사회화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밖에 살면서 그 도시나 야생의 생활에 익숙해진 종들은 사람을 경계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똑같은 생명체고 정말 다른 점이라고는 없죠. 질문하신 길에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희경견과 반려견. 저희 집에 예복이라고 하나 있어요. 근데 걔가 제가 볼 때는 걔도 유기견이었는데 구조해서 온 애인데 걔도 식용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명랑하고 여기서 다른 개들하고 전혀 차이점이 없는 오히려 더 네. 영리한 네. 그런 아이인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용견이라는 그런 분류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식용견을 두고 누리개. 사실 그 개들은 굉장히 좀 특기적으로 진화를 해온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개체거든요. 네, 사람하고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사람하고 떨어뜨려서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동물인데 걔네들을 그냥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키운 다음에 그냥 잡아먹는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농장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그 걔네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장 동물은 점점 가축화되게 진화를 했다고 하면 사실 개 같은 경우는 그렇게가 아니라 반대로 사람하고 유대를 쌓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질문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지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좀 말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역시 말하는 것보다 쓰는 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반갑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진짜로 곧 나올 책도 기대해보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찬스를 얻어가지고 네. 이 강아지들이 네. 이런 강아지들을 식용견으로 쓴다는 건 정말 그렇죠. 그것 좀 그만하면 참 좋겠는데.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그럼. 네. 봉사를 하는데 딱 갔는데 정말 몇 마리 안 남고 싹 알라서 돼 있을 때. 그때처럼 그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하기 싫거든요. 나도 안 할까? 막 그냥 안 보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가더라고요. 법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마음, 자세,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오늘 네. 그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엄마 인터뷰하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말씀 진짜 잘하세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얘가 사진을 안 해? 다 와서 앉는 거 봐.